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로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미친 듯이 공급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자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자산의 버블이 꼈다, 파티는 끝났다, 자산 시장의 겨울이 왔다, 이런 얘기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과거의 경험을 떠오르게 해 우리를 더욱 위축되게 합니다. IMF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일본 부동산 폭락 등이 있죠. 이야, 그때 진짜 흉흉했는데 지금도 딱 그 빌드업 아냐? 라는 심리가 시장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가다 보니 주가 대폭락설, 집값 폭락론 등도 슬슬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죠. 최근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의 속도를 내겠다, 세 차례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선언해 자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20% 폭락할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오늘은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버블이란 무엇이며 한국 집값 과연 폭락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의 폭락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의 버블, 즉 거품이 끼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합니다. 경제학에서 버블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자산의 내재 가치보다 시장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달걀을 낳는 암탉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암탉의 내재 가치는 이 닭이 평생 낳을 달걀과 닭고기의 가치에서 닭에게 드는 비용, 즉 사료값 정도를 뺀 것일 겁니다. 이 암탉을 팔 때 이러한 가치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면 거품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장에 갑자기 이 암탉이 앞으로 황금알을 낳을 거라는 헛소문이 돈다고 가정합시다. 그 소문을 들은 A라는 사람이 이 암탉을 내재 가치보다 2배 높은 가격에 삽니다. B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황금알을 낳을 거란 소문을 반신반의하다가 실제로 높은 가격에 암탉이 팔리는 걸 보고 A로부터 3배 더 높은 가격에 이 암탉을 삽니다. 이런 식으로 암탉의 가격이 뛰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암탉의 가격은 원래 내재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값에 거래될 겁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암탉을 거래하는 자산 시장에 거품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버블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암탉 시장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황금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황금알을 낳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거품이 꺼지게 됩니다.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그 암탉의 내재 가치 이상으로 팔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암탉을 샀던 사람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겠죠. 이것이 버블과 폭락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와 보죠. 우리는 보통 부동산 폭락을 떠올릴 때 198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라든지 비교적 최근인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생각합니다. 일본은 80년대 후반 부동산 버블이 형성되면서 1981년부터 1990년까지 도쿄의 지가는 무려 5배 급상승했습니다. 지가 급등은 도쿄에서 지방 대도시, 지방 소도시까지 이어지면서 1980년대 후반 6대 도시 평균 지가가 무려 3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라는 농담이 유행했을까요? 이 농담이 어느 정도 사실을 기반한 것이 1987년 말 일본의 토지 등 고정자산의 총액이 1720조 엔이었고 국토 면적이 일본보다 25배나 넓은 미국의 당시 토지 가격 총액이 406조 엔이었습니다. 단순히 비교하면 4개의 미국을 팔아야 일본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낀 이유는 일본의 고도 성장을 제어하기 위한 미국의 견제 정책 때문이었죠. 일본은 1960년대 이후 30년간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 거죠. 당시 성장률을 보면 우리가 중국의 고도 성장기라고 부르는 2000년대 중국의 경제 성장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 기세로 90년대 일본은 세계 1위, 미국 GDP의 약 70%까지 성장을 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니, 파나소닉, 토요타, 혼다, 캐논 등이 전부 이때 전 세계 무역 시장을 씹어먹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회사들은, 요즘에 태어난 친구들은 이 중에 모르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일본 제품들이 잘 나가니까 미국과 유럽 경쟁 회사들이 죽어나가겠죠. 미국이 열받습니다. 야, 다 모여봐. 프랑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재무장관들이 1985년 9월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만납니다. 야, 일본 요즘에 너무 깝치는 거 아니냐? 안 되겠어. 엔화 가치 올려. 엔화의 가치를 올린다는 말은
예전에는 10달러로 2,000엔어치의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달러로 1,000엔어치 물건밖에 못 산다는 의미이죠. 국제 무역 시장에서 일본 상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죠. 무역 환경이 악화되면서 다음 해 일본의 성장률은 6.3%에서 2.8%로 박살이 납니다. 급작스럽게 경기가 위축되자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씁니다. 금리 인하 카드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카드였죠. 당시 기준금리를 약 1년 만에 5%에서 2.5%까지 떨어뜨린 데다가 LTV를 200%까지 줬다고 하니 말 다했죠. 이때 자산 시장에 버블이 생긴 겁니다. 자산 시장에 현금이 무지막지하게 쏟아지죠. 부동산, 주식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상태가 몇 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정부의 불만을 표출합니다. 경기 부양책을 쓰던 일본 정부가 부랴부랴 금리를 인상합니다. 1988년 9월 2.5%였던 기준금리를 1990년 12월 6%까지 올렸습니다. 약 2년 만에 3.5%포인트나 올린 거죠. 여기에 1991년에는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에다가 기존 대출도 LTV 200%를 70%로 다시 제한하는 정책을 썼죠.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갑자기 졸라 메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일본의 부동산 시장의 헬게이트가 열린 거죠. 부동산 구매 금액의 최대 90%를 손실을 봤으니 어마어마한 거죠.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폭락이 어느 수준이었는지 보려면 당시 일본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들과 비교해보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물가나 소득과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프를 보시죠. 우리는 물가 대비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가파르면 버블이 있다. 상승세가 비슷하다면 적정한 수준, 상승세가 느리면 저평가되었다라고 합니다. 1980년부터 표시된 일본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지수 그래프입니다. 1986년부터 무섭게 치고 올라가죠. 그리고 91년도에 정점을 찍고 급속도로 곤두박질 치다가 2002년 즈음의 버블의 출발점이었던 1986년 수준으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떻죠? 80에서 100 사이에서 평이하게 움직이죠. 소득은 어떤가요? 80년대 우상향하지만 부동산 가격 수준은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버블이라고 합니다.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 버블을 설명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미국의 부동산 버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편에서는 한국 부동산 시장은 버블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쌓여 있다면 폭락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